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4주차 안녕하세요. 프로그래밍 수업을 시작할게요. 지금 조금 적게 들어왔는데 아침잠이 많은 사람이 있는 모양이네. 그래서 조금 있으면 더 많은 사람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일단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할 내용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계산기를 만드는 걸 쭉 했었는데 내 수업이 여러분들한테 실습 시간을 주고 하고 있지는 않죠. 그래서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만 여러분들한테 쭉 알려주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이 그 슬라이드를 따라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실습을 해서 실습 과제로 해보면서 이제 그 완성을 해나가는 그런 것으로 되어 있죠. 그렇게 해서 이제 완성을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도전 과제가 주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또 여러분들이 도전을 해보는 그런 상황으로 계속 이어나가고 있어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했던 일반 계산기를 실제로 한번 만들어 보고요. 그리고 다음 챕터가 되는데 이제 메모장을 간단한 메모장을 하나 만들어 보는 그런 상황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어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일반용 계산기가 뭐 이런 식으로 생겼었죠. 이런 식으로 생겨서 이제 이걸 갖다가 코딩하는 그런 형식으로 돼 있었는데 뭐 내용은 다 알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핵심이 뭐였냐면 각 키 버튼을 눌렀을 때 어떤 효과를 줘야 되느냐. 이게 이제 하나 문제라 그랬죠. 그래서 1번 키를 눌렀을 때 어떻게 되고 2번 키를 눌렀을 때 어떻게 되고 하는 것을 갖다 계속 코딩을 하는데 하다 보니까 중복된 게 많더라. 이거를 어떻게 하면 컴팩트하게 할 것이냐. 이게 이제 핵심 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수를 입력할 때 잘못된 수, 예를 들자면 여기 있는 것처럼 2.2점을 누른다든가 03 뭐 이런 식으로 된다든가 또는 너무 큰 수가 들어간다든가 뭐 이런 뭔가 좀 잘못된 수가 들어갔을 때는 입력을 아예 받지 말아야 되겠죠.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피연산자를 하나 눌러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연산자 플러스 뭐 23 플러스라고 딱 플러스 기호를 딱 눌렀을 때는 23이라고 하는 것을 그 다음에 또 숫자를 누르면 23이 지워지고 그 다음 숫자가 바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 이게 이제 다음 문제였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최종적으로 23 더하기 45는 하고 이렇게 EQ를 눌렀을 때 눌렀을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해줘야 될 것인가 이걸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네 가지가 핵심이 되고 뭐 다낭연산자는 화면에 있는 우리 레이블에 나와 있는 것들을 바로 그냥 다낭연산자를 적용할 수 있으면 되는 거니까요. 뭐 그거는 뭐 간단한 얘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이제 핵심이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거에 대한 코딩들이 쭉 들어갔었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 한번 코딩을 쭉 한번 해보도록 하겠어요. 자, 디자인은 미리 시간이 걸려서 디자인은 미리 만들어 놨고요. 자, 우리가 생각할 건 뭐냐면 여기에서 이제 버튼을 누르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번을 누른다. 1번을 눌렀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인 건데 두 가지 동작이 나오겠죠. 어떤 동작이 나오냐면 LBL 리절트의 텍스트에 버튼 1의 텍스트 값이 들어가거나 또는 LBL 리절트의 텍스트 값에다가 플러스 해가지고서 이렇게 들어가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러니까 위의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그러니까 기존의 레이블에 어떤 글자가 쓰였을 때 그런 거 다 무시하고 처음부터 숫자를 다시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이제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인가 한번 생각해 보면 이게 이렇게 되는 경우죠. 텍스트에
처음에 초기가 0으로 되어 있는데 처음에 0이 되어 있으면은 0, 1 이렇게 쓰지 않을 거라 이거죠. 그러니까 1 이렇게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럴 경우가 있겠고요. 두 번째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우리가 연산자가 그러니까 뭐뭐 플러스하고 플러스를 눌렀을 때까지 필요하죠. 그래서 요거를 넣으려다 보니까 이게 변수가 하나 필요하네요. 그래서 변수를 불 FOP 해가지고서 요거를 불변수를 하나 이제 설정을 해요. 그래서 불변수를 설정을 해서 이 FOP라고 하는 것은 중간에 이항연산자인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 같은 것을 누르면 그러면 그 다음에는 바로 이제 숫자가 바로 입력돼야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다라는 걸로 해가지고 이 FOP를 하나 더 추가를 하는 걸로 하죠. 그러면 여기에 즉 FOP가 true일 경우에 그죠? true일 경우가 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 레이블에 0이 있거나 또는 플러스 마이너스라는 그 연산자가 이항연산자가 눌려졌을 때 눌려진 바로 직후라면 이게 바로 요 밑에 있는 것처럼 그 레이블 리절트에다가 그 텍스트 값을 그대로 써놔야 될 거다 이런 얘기죠. 또 한 가지가 더 있었는데요. 어떤 경우냐면은 뭐뭐는 해가지고서 모든 결과를 갖다 다 썼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숫자를 입력하면 기존에 나와 있는 결과를 이제 싹 다 지우고 새로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 그러니까 즉 는이 눌려져서 결과를 봤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 우리가 알기 위해서 하나를 더 변수를 도입하도록 하겠어요. 그게 불 리절트라고 하는 걸 하나 적용하고 이것도 역시 false를 초기 값으로 하죠. 그래서 는을 눌렀을 때가 f 리절트가 true가 되는 것으로 해서 그게 true가 되어 있다면 역시 바로 요 버튼에 있는 텍스트 값을 갖다 써놓도록 그렇게 하려고 해요. 그래서 f 리절트가 true라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다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바로 요 놈을 써놓겠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넣겠다라는 거죠. 그럼 밑에 거는 당연히 뭐가 돼야 돼요? else가 돼서 요 놈이 요 괄호 안으로 쏙 들어오겠죠. 자, 이렇게 될 거다. 이번 기본 구조가 이렇게 만들어질 거라는 거예요. 자, 거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자, 요거는 이제 숫자를 찍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FOP가 true일 경우에 왔거나 F 리절트가 true일 경우에 왔을 때 이제 이거는 true가 아닌 거죠. false가 돼야 될 거예요. 그래서 둘 다 false로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FOP는 플러스 마이너스 기호를 누른 직후에만 적용돼야 되고 그 F 리절트는 EQR을 누른 직후에만 적용이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거 다시 리셋을 시켜줘야 되겠죠. 그래서 됐죠? 리절트 폴스가 되는 두 가지가 다 폴스가 되는 요게 이제 여기 적용이 될 거다라는 걸 갖다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요거를 그렇지 않은 경우 요런 그 세 가지 경우가 아닌 경우라면 바로 그 숫자 버튼 1을 그냥 찍어주면 되는데 이거 이제 하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1을 찍었더니 문제가 생기더라. 예를 들어서 1을 찍어서 레이블의 값이 1을 찍는 순간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거죠. 이 문제가 생기는 게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1을 찍었는데 이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겠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수의 범위가 뭐 한 20자리까지 다룰 수 있다고 하죠. 근데
20자리를 막 쳤어요. 숫자를 쭈르륵 치고서 21번째 숫자를 치는 순간 이거는 우리가 저장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릇의 크기를 넘어서는 그런 수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이거 입력을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죠? 어떤 경우든지 입력을 받아들이면 안 된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이게 혹시 지금 그 요게 2를 눌렀을 때, 1 버튼을 눌렀을 때 2를 더 추가, 그 레이블에다가 1이라고 하는 걸 끝에다가 하나 더 붙이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하나 필요하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갖다 우리가 좀 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거를 보기 위해서 스트링을 하나 우리가 생각을 해봐가지고요. 스트링. 가상적으로 이제 우리가 스트링 먼저 한번 그 붙여놓은 스트링을 한번 생각해보죠. 그거를 레이블 리절트 점 텍스트에다가 버튼 1에 있는 붙여서 하나 만들어 보는 거죠. 이걸 그러니까 즉 요렇게 붙이기 전에 미리 만들어서 이놈이 정말 그 우리가 수로 실수로 변환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겠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래서 확인을 어떻게 할 거냐면은 여기에 if 해가지고서 누메릭 해가지고서 여기에 svalue 이렇게 이제 해보려고 그래요. 그리고서 그게 맞다면 요 놈을 여기다 넣겠다 이런 얘기죠. 자, 이렇게 구조를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보면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그 숫자를 써줘야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이제 숫자를 갖다 붙이는데 요 붙이는 것이 정당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당한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즈누메릭이라고 하는 그 메서드를 하나 만들려고 해요. 만들었다고 하고 만들어서 이렇게 미리 붙여본 걸 갖다가 가지고서 숫자로 변환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서 숫자로 변환할 수 있더라라고 하는 걸 확인을 하면 그때 가서 비로소 붙이겠다라는 게 우리 전략인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은 여기 빨간 줄이 있죠. 왜? 이즈누메릭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런 거 만들어야지라고 생각만 했지 실제로 만들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 여기다가 이제 만들죠. private 불, 이거 불값이 돼야 되겠죠. true와 false가 저기 돼야 되니까 is numeric으로 만들고 했고요. 여기에 지금 보면 스트링 값을 가져와서 그것이 수로 변환될 수 있는지를 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string str value 뭐 이렇게 하나 넣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실제로 isNumeric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코딩을 이제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불값을 리턴을 해야 되니까 그 어떤 값을 리턴할 것인지 모르지만 그 불값을 갖다가 fnom은 뭐 true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 넣도록 하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return 할 거예요. 이렇게 지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스트링 값을 가져와서 뭔가 판단을 해가지고서 이게 수로 변환되면 fnom 값을 true로 할 거고 그렇지 않으면 false로 가게 할 거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런데 수로 변환되는 건 우리가 어떻게 알았죠? 수로 변환되는 거는 지금 현재 주어져 있는 그 str value를 이게 스트링이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해요? 더블
파스를 해가지고서 아이고, 파스를 해서 파스를 하면 이게 그 파스가 되면 그러면 이게 숫자로 변환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것을 되는지를 갖다 보려면 더블 해서 d value 이렇게 해가지고 변환이 되면 되는 거죠. 이렇게 변환이 된다면 이거는 성공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에러가 나지 않는다면 정상인 거다. 그래서 정상인 경우를 우리가 try라고 하는 것으로 묶죠. 이렇게 이 놈을 try 안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어 놓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catch가 되겠죠. 라고 하는 것은 이런 변환, 그러니까 요 스트링을 그 더블 값으로 변환하는 것에 실패했을 경우가 되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fnom이라고 하는 놈을 false로 만들어줘서 그래서 리턴 값은 이렇게 이걸로 적용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보면 fnom을 일단 true로 놓고 지금 요 들어온 스트링 값을 배정도 수로 실수값으로 변환이 가능한지를 봐가지고 그게 변환이 되면은 원래 있던 true 값을 리턴하게 되고요. 이게 변환이 안 되는 걸 확인하면은 캐치문으로 가가지고 이 fnom을 false로 만들어 false를 전달하게 된 거죠. 그러면 이 is numeric이라고 하는 놈은 요 스트링 값, 요 인수로 받은 스트링 값이 실수로 변환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불 메서드가 되는 거다 이런 얘기죠. 심심하니까 여기다 하나 살짝 더 추가를 한다면 메시지 박스, 이건 뭐 사실은 안 써도 상관없어요. 메시지 박스 해가지고서 점 show 해서 수로 변환할 수 없음.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에러가 났다라고 하는 걸 갖다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건 뭐 보너스예요. 그냥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이건 안 써도 상관은 없어요. 그렇지만 아무튼 이렇게 해주는 게 이런 is numeric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갖다가 넣어주면 이게 이제 1번 버튼에 대해서 완성이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2번 버튼 다시 한번 볼까요? 2번 버튼에 대해서 클릭을 하게 되면 이번엔 어떻게 될까요? 1번 버튼하고 다를 바가 있나요?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요거 그대로 코피가 돼가지고서 이렇게 들어갈 거다 이런 얘기죠. 들어가는데 차이는 뭐예요? 요 놈만 차이가 났다 이거죠. 여기에 2번, 여기가 2번이 된다는 것만 차이가 나요. 이게 3번, 4번, 5번, 0번까지 총 10개의 버튼이 이런 형태로 될 거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 했어요. 그래서 이게 좀 불합리하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음에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건 뭐냐면, 자, 1번 버튼 이거 하니까 이거 좀 불합리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요거 결국 다른 부분이 요 부분인데 요거를 어떻게 다르게 쓸 수 없을까? 라고 생각한 게 두 번째예요. 자, 요게 이제 우리 3번을 두면 1 가장 단순 무식의 스타일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 그 개미형이다 이거죠. 그래서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하니까 뭐가 되냐면은 이거 누를 때 요 놈하고 요 놈만 다르잖아. 요 부분만 다르잖아. 그러니까 다른 부분만 우리가 확인을 해서 갈 수 있는 그런 메서드를 하나 만들어서 그걸 활용해 보자라고 하는 게 두 번째라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자, 두 번째인데요.
자, 요 위에 있는 거 아까 카피를 했는데 여기다 복사를 해서요. 자, 버튼 1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하나 만들어요. 자, 넘버니까 버튼 넘버라고 하는 걸로 하는 누메릭이랄까요? 버튼 누메릭이라고 하는 것을 클릭한다라고 하는 함수는 이거는 이벤트 핸들러니까 이벤트 핸들러가 아니라 근데 여기에 가져올 것은 스트링을 가져와라. 자, 스트링 버튼 인풋 텍스트를 가지고 와서 자, 위에 있는 거죠. 버튼 1에 대해서 요거는 뭐냐면 버튼에 찍혀 있는 텍스트 값을 가지고 온다는 얘기예요. 텍스트 값을 이제 여기다가 들어가 놓을 것을 갖다가 상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요 버튼 1 인풋 버튼 인풋 텍스트라고 하는 놈이 왔다라고 했을 때 요 버튼 1을 요걸 대체를 해보는 거죠. 아니 전체를 이렇게 바꾼다면 그 다음에 실제 버튼 1이라고 하는 놈은 이걸 이렇게 바꾸겠다는 얘기예요. 버튼 1이라고 하는 놈은 자 다른 거 이거 다 써 있잖아요. 저 위에 이렇게 하고 여기에 뭐를 할 거냐면 btn 누메릭 클릭을 하는데 여기에다가 뭐 값을 줘요? btn 1. btn 1. 텍스트 값을 주는 걸로 해드려요. 이렇게 하면 그리고 이제 요거는 싹 지워야죠. 그래야 돌아가죠. 자, 이렇게 하면 버튼 1이 똑같이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버튼 2 마찬가지죠. 자, 이거 싹 필요 없고요. 이걸 카피로 해서 이게 버튼 2점 텍스트가 되겠죠. 버튼 2점 텍스트가 되고 요 위에 있던 버튼 2 요거는 밑에 걸로 대체를 이렇게 하죠. 그러면 즉 두 번째가 이제 이렇게 동일하게 되어 있는 모습을 골라가지고 이렇게 따로 끄집어내고요. 각 버튼을 눌렀을 때 이 메서드를 콜만 해주는 거죠. 인수를 던져주면서. 이렇게 가져가는 방법이 이제 두 번째 방법이다라는 거죠. 요거는 이제 중간형이 되겠어요. 자, 세 번째는 뭐냐면 물론 여기에서 버튼 1, 2뿐만 아니라 3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가서 어떤 지로까지 쫙 다 있어야 되겠어요. 자, 그런데 이것도 가만히 보니까 좀 쓸데없는 일을 한 것 같다. 뭐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간략하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지금 이 중간형으로 보면은 총 11개의 메서드가 필요한 건데요. 이거를 줄여서 한 개의 메서드로 싹 바꿔버리자 라는 것이 세 번째 방법이다라는 거죠. 자, 비슷한 모양이 될 거라서 이거를 이제 카피를 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btnn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 하나 만들어 보기로 하죠. 그리고 이 btnn 클릭은 아까 이벤트 핸들러에서 있던 이 모습을 그대로 갖다가 인수로 쓰도록 하겠어요. 자, 이벤트 핸들러에 여기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보면은 요 오브젝트 센더라고 하는 놈은 이벤트를 만든 놈이고요. 그 다음에 그 이벤트를 만든 거에 따른 아규먼트를 요 E에서 가지고 있는데 요 이벤트를 만든 요 센더라는 놈이
샌더라는 놈을 바로 직접적으로 이용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용하느냐면은, 자, 그 샌더라는 놈이 우리 버튼이잖아요. 버튼형 변수를 하나 만들겠다 이거죠. 버튼형 변수를 하나 만들어서 그걸 샌더로 이렇게 샌더를 버튼형 변수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항상 그렇지만 이렇게 주어 있는 오브젝트를 어떤 특정한 클래스의 오브젝트 형태로 바꿔주려면 여기 앞에 캐스팅이 필요해요. 그래서 캐스팅을 통해 가지고서 자, 우리 이벤트를 만든 샌더를 버튼 그 캐스팅을 통해 가지고서 버튼 변수에다가 하나 이렇게 집어넣어 준다. 그러면 이 버튼은 이 샌더로 왔던 이 btn이라고 하는 변수는 뭐냐면 버튼 1을 눌렀을 때는 btn1이고요. 그 다음에 버튼 2를 눌렀을 때는 btn2고요. 버튼 0를 눌렀을 때는 btn0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바꿔줄 수 있냐면 btn 텍스트로 바꿔주면 그러면 어떤 버튼이든 누른 버튼의 텍스트 값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수정할 수가 있다. 그죠? 자, 이렇게 해주면은 어떤 버튼이든 눌러도 btn은 클릭이라고 하는 것이 올 수 있도록 우리가 수정을 한 거예요. 자, 그럼 수정을 했으면 이거 가지고 이제 뭘 할 건데? 자, 우리가 디자인에서 가보면은 아까 1번 버튼에 대해서는 여기에 이걸로 해놨죠. BT1 클릭으로 해놨습니다. 이거를 바꾸는 거죠. BTNN 클릭으로 돼 있었죠. 요거를 이벤트 핸들러로 싹 바꿔줘 버린 거예요. 2번도 마찬가지로 BTNN 클릭으로 이렇게 바꿔주는 거죠. 이거 한꺼번에 다 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지금 다 우리가 숫자에 해당하는 버튼들, 이것들은 전부 다 클릭에 대한 이벤트 핸들러를 갖다가 BTNN 클릭으로 이렇게 다 바꾼다 라고 해주면 그러면 이것이 모든 놈이 다 btnn 클릭을 콜해서 가는 걸로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오는 도중에 보니까 이거는 다 필요 없는 놈들이 되죠. 중간 단계니까 이거 다 필요 없는 놈이죠. btnn 클릭만 콜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배짱이형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요런 여기서 나와 있는 이 정도의 코드를 10번을 썼던 거를 갖다가 살짝 우리가 생각을 전환해 줌으로써 이걸 비슷한 것들 다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다 써준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배짱이형 코딩 형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렇게 쓸 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돌아가는 걸 보면 그래서 이렇게 누적이 되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누적이 됐다는 걸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러면 요 10개 버튼 나왔어요. 10개 버튼 나왔는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생각해 포인트죠. 네, 포인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죠. 자, 포인트 오퍼레이터에 대해서 자, 클릭 이벤트가 일어났을 때 이건 어떻게 할 거냐? 이거 이제 우리 뭐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이게 이제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그냥 점을 눌렀을 때
점을 눌렀을 때 그러니까 리절트가 눌린 상태거나, 그죠? 눌린 상태거나 또는 그 OP가 눌린 상태에서 처음에 점을 누르면은 0점 몇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죠. 0점 몇 이렇게 나가야 될 거예요. 물론 그냥 처음에 초기 상태에 0이 있는 데는 그냥 점만 찍어주면 될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거를 생각을 해보면은 점을 그냥 찍을 건데요. 어떻게 하냐면은 뭐가 되냐면은 텍스트를 0점 이렇게 찍는 경우가 이제 생기는 거죠. 그리고 다른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거기다가 추가로 그래서 실제로 어떤 값을 갖다 넣는 게 생기는 거죠. 이게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우리 위에서 했던 그대로가 생길 거예요. 위에 가서 잠깐 보죠. 여기 뒤에는 클릭에 이렇게 할 필요가 없었네. 이미 버튼을 한번 추가를 한 적이 있으니까 요거를 이렇게 바꾸자. 위에 요걸 바꾸자. S value 이렇게 바꾸자. 똑같은데 이미 하나 구현을 해놨는데 그걸 다시 할 필요는 없겠죠. 이렇게 바꾸도록 하죠. 뭐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걸 빼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해 보이니까. 자, 요게 이제 우리 A자가 빠졌네요. 자, 요게 되는 거니까 요게 우리가 어차피 요 밑에는 요게 들어가야 될 거예요. else 해가지고 요게 들어갈 거다라는 게 이제 밑에 거죠. 포인트에서도 똑같은 방식인데 점을 찍는 경우잖아요. 이게 점을 찍는 경우. 점을 찍는 경우가 이제 else에 들어갈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들어갈 거예요. if 해가지고서 뭐가 들어가는데 자 포인트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코딩할 때는 실제로 코딩할 때는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겠지만 여러분들하고 지금 얘기해서 조금 더 이 프로그램을 만드는 과정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했죠. 여기에 지금 위에서 카피를 하는데 버튼.점 텍스트라고 하는 것이 버튼은 뭐 또 따라 만들고 그러기 않고 이건 포인트니까 포인트를 그냥 이렇게 대체를 해버리면 되죠. 그러니까 즉 무슨 얘기냐면 어떤 경우에는 0점 몇으로 표시가 돼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점을 붙여서 그냥 가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여기에 이제 이주 누메릭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는 뭐냐면 2점 몇 이렇게 2.1 이렇게 있었는데 거기에 점을 하나 더 찍으면 2.1점 이런 숫자가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그런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하지 않도록 이주 누메릭 해주고 2.2점으로 만든 것은 그 이주 누메릭에서 폴스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면은 리턴해가지고 이거 아무런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과정이에요. 자, 그러면 0점으로 찍히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처음에 0이 있거나, 그죠? 처음에 그 레이블에 0이 있거나 또는 플러스 마이너스라는 이항 연산을 눌렀거나 또는 EQR을 눌렀거나 해요. 근데 0이 찍힌 경우는 이 else에 그냥 그대로 걸리죠. else에 0인 경우에 그냥 와서 0점 이렇게 찍어도 상관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굳이 저기 할 필요는 없고요. 여기에 if true거나
는 나 라고 썼는데 잘못 썼네요. TRUE. 자, 또는 F result가 true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죠. 자, 이렇게 되는 경우인데 사실은 이렇게 쓰는 거는 이렇게 써도 상관은 없어요. 자, 요거를 자, 요거를 요만큼을 지워도 상관없죠. 똑같은 말이니까. 이게 true, 이게 true 또는 이게 true인 경우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써주면 버튼까지가 완성이 된다. 그죠? 그래서 실행을 해줘 보면은 7.369 뭐 이런 게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거기다가 점을 찍으면 어떻게 되나요? 수로 변환할 수 없다. 아까 이즈누메릭을 구현한 거 여기 점이 안 된다 이런 거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또는 다시 실행해서 지금 아직 다른 거 구현 안 했기 때문에 갑시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디자인해 보면은 이쪽에 있는 버튼들이 이제 다 완성이 돼. 이거 플러스 마이너스 아직 구현 안 했네요. 단항 연산자들이 몇 개 있는데 단항 연산자를 몇 개 구현을 해보도록 하죠. 자, 사인이라고 하는 놈을 갖다가 이제 요거 클릭 이벤트를 보면 뭐 간단하니까요. 단순히 어떻게 하면 돼요? 사인만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래 있던 더블 점 LBL 리절트 점 텍스트에다가 원래 있던 LBL 리절트 점 텍스트가 있는데 그거를 갖다가 마이너스를 곱하려고 하니까 이게 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수가 아니니까 어떻게 해요? 더블 점 파스를 해가지고서 이놈 원래 있던 것을 갖다 더블 점 파스를 해가지고 변환을 하죠. 그거를 에다가 곱하기 마이너스 1을 해야 되겠죠. 마이너스 1을 하면 음수가 될 거고요. 마이너스 1 이렇게 하면 이제 음수가 될 거고요. 그리고는 그렇게 된 놈을 뭘로 만들어야 돼요? 전체를 만들어진 수 전체를 이쪽에 텍스트로 만들어야 되니까 .to 스트링에서 이렇게 변환을 해준다. 이게 이제 btn 사인이 될 거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할 거는 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퍼센트 요 놈들인데요. 요 놈들인데 요거는 우리가 앞부분에서 했던 거와 완전 비슷하게 되는데 우리가 한번 잠깐 생각을 해보죠. 자,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에 곱하기라는 놈을 한번 생각해봐요. 곱하기라는 놈을 생각해보면은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지금 현재 레이블에 있는 것을 갖다가 어딘가 숫자를 저장을 해놔야 돼요. 그 저장을 하기 위해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숫자를 저장할 곳이 없네요. 그래서 다시 위에 가가지고 글로벌 변수에다가 뭘로 해놨냐면은 더블 dnom이라고 하는 놈을 넣었는데 이게
우리가 뭐 더하기 뭐 하니까 두 개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디넘1, 디넘2 그리고 그 결과값이 있을 테니까 d result 이런 것을 우리가 설정을 미리 해 둡니다. 이게 이제 우리 교재에서는 이걸 미리 다 해가지고서 설정을 했었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이게 이제 이런 것이 필요해서 이제 밖에서 이제 만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 먼저 디넘1에다가 뭘 넣어줘야 돼요? 디넘1에다가 원래 있던 그 숫자를 더블점 파스 해가지고서 이게 레이블 리절트 점 텍스트 값을 더블점 파스 해가지고서 디넘1에다가 집어넣어 주는 게 첫 번째 일이다 이거죠. 그래서 숫자 하나를 저장한다라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해드릴 뭐였죠? 어느 버튼이 눌려졌는가, 그러니까 더하기인지 곱하기인지 나누기인지 하는 걸 기억을 해야 되잖아요. 그걸 하기 위해서 그것도 저장할 공간이 필요하네요. 그래서 다시 올라가서 여기에 해서 타입 해가지고 처음에 뭐 없는 걸로 이렇게 빈 걸로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놓죠. 여기도 처음에 초기화를 하나씩 해놓을까요? 글로벌 변수는 초기화를 안 해놓으면 나중에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냥 명시적으로 초기화를 해놨어요. 자, 이렇게 해놓고 아까 멀티플라이 할 때 숫자를 저장하고 그 다음에 곱하기라는 걸 저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조금 아까 스트링 OP 타입이라고 하는 걸로 정의를 했었잖아요. 스트링 OP 타입의 값을 타입의 값을 갖다가 우리가 곱하기라는 걸 이렇게 저장을 해놔야 되겠죠. 곱하기라는 걸 저장을 해놓고, 그리고 하나가 더 있죠. 요게 곱하기가 눌려졌음.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된다? 숫자가 바로 입력돼야 된다. 그런 걸 우리가 알기 위해서 아까 우리가 만들어놨던 FOP라고 하는 변수가 있었잖아요. 그거를 갖다가 true로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겠죠. 요 세 가지 단계가 일어나야 되는 그런 것이죠. 자, 똑같이 마찬가지로 마이너스인 경우도 이제 똑같을 거예요. 마이너스인 경우도 똑같이 돼서, 자, 마이너스인 경우 위에 있어요. 마이너스인 경우도 똑같이 돼서, 자, 이게 요놈이 똑같이 쓰여질 거예요. 똑같이 쓰여지겠죠. 위치가 그러니까 밑으로 옮겨 놓을게요. 자, 그래서 곱하기나 나누기나 똑같은데 뭐만 달라요? 스트링 OP 타입만 이걸로 바뀐 거죠. 자, 그러니까 이것도 가만히 보니까 이름 이렇게 할 필요가 없네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앞에서 봤던 방식 있죠. 이거를 모양을 하나 만들어 보죠. 메서드를 하나 이제 만들어요. 그래서 btn infix 오퍼레이터, 그러니까 그 이항연산자 그걸 눌렀을 때라고 하는 걸로 바꾸고, 똑같은 방식으로 어떻게 해요? 버튼 변수를 하나 만든다 이거죠. 샌더인데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을 버튼형으로 캐스팅해요. 거죠.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거는 디넘 똑같고요. 스트링 OP 타입 요 부분만 바꾸면 되는 거죠. 이게
btn.text죠. 이렇게 바꿔주면 요 btn infix operator 클릭이라는 이벤트 핸들러로 다 모든 것이 결정이 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디자인에 가서 아까 한 것처럼 똑같은 방식을 쓰죠. 요놈 그리고 퍼센트 이런 놈을 이벤트 핸들러에 가서 클릭을 하면 버튼 인픽스 오퍼레이터 클릭이라는 것으로 이벤트 핸들러를 지정을 해줘 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 있는 것들이 전부 다 버튼 인픽스 오퍼레이터 클릭으로 저장이 되고 이 놈들은 사실은 만들어놨지만 쓸모는 없는 놈이다. 이렇게 되죠. 여기까지가 코딩이 다 끝난 거죠. 그러면 여기까지가 코딩이 됐고요. 그 다음엔 가장 중요한 게 이퀄이죠. 이거 버튼 리절트가 되겠죠. 버튼 리절트를 넣어야 되는데요. 버튼 리절트를 넣기 위해서 우리가 뭐 지난번에 했던 거의 그대로예요. 이제 디놈1, 디놈2 이제 다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서 그대로 하면 되겠어요. 자, 버튼 리절트를 만들면 여기에 보면 지금 현재 레이블에 있는 값을 갖다가 우리가 디놈2에다가 디놈1이 있었으니까 디놈2에다가 저장을 하는 게 하나가 필요할 거예요. 더블점 파스 해가지고서 lbl result.text에 있는 것을 변환을 해가지고서 디놈2에다가 저장하면 디놈1, 디놈2에 두 개의 수가 다 들어가 있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스위치 케이스문을 이용하는데 스위치 뭘 가지고 해요? 우리가 아까 스트링 op 타입이라는 걸 저장을 해놨었잖아요. 스트링 op 타입이라고 하는 걸 저장한 적이 있었는데 이놈의 값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사용을 하려고 한다. 여기에 보면은 케이스 어떤 경우요? 플러스인 경우. n은 뭘 해줘요? 플러스인 경우는 정의를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d 리절트 값에다가 d 리절트 값에다가 dinom1 값에다가 dinom2 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는 플러스일 경우에 이걸로 끝났으니까 여기 끝에 뭘 붙여줘요? 항상 브레이크를 이렇게 붙여주죠. 자, 이게 이제 한 세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네 가지가 자, 5가지가 있었죠.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인 경우는 빼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곱하기일 경우는 나누기일 경우는 나누기부터 썼네. 나누기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곱하기일 경우에는 이 가운데가 곱하기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퍼센트일 경우에는 가운데 오퍼레이터가 퍼센트이면 될 거다. 이렇게 된 거죠. 자, 이렇게 되고 사실은 이 5가지 이외에는 없지만 이거 아닐 경우에 우리가 디폴트 해가지고서 디폴트는 return 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스위치 케이스 문이 다 완성이 될 거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하고 스위치 케이스 문을 통해 가지고 다 끝나고 나면 이게 이제 요 5개의 그 인픽스 오퍼레이터가 아닌 경우에는 리턴이 되지만 그럴 경우에는 이미 이제 우리가 결과를 다 냈죠. 이게 결과를 다 냈으니까 우리가 이제 할 거는 뭐냐면 이제 다 끝났으니까 결과가 다 끝났으니까 lbl result.text 값을 d result 를 toString 하면 되죠.
toString에서 문자로 만들어서 뿌려주면 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다 끝나는데 여기에 우리가 약간의 정비가 필요해요. 정비가 필요한데 이제 어떤 정비가 필요하냐면 일단 이게 다 끝난 다음에는 연산이 다 끝난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면은 는을 눌렀으니까 이제 뭐가 클리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죠. 뭐가 있냐면 자, 이렇게 들어왔으니까 일단 자, 들어왔으니까 F 리절트를 true로 이제 눌렀다라고 하는 걸 갖다가 우리가 만들어주는 게 하나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다 끝난 다음에 여기 돌아갈 때는 그 연산자 스트링 OP 타입이 있었단 말이에요. 스트링 str OP 타입이 있었는데 OP 타입에 이제 클리어 시켜줘야 되겠죠. 이렇게 이것이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그 연산자를 이제 리셋 시켜버리는 그런 게 이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이게 연산이 여기 있는 것처럼 제대로 일어나는 경우가 있지만 그렇지 않고 사실은 나누기나 퍼센트 같은 경우에는 위험한 게 뭐예요? 분모의 0이 되는 경우는 연산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를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럴 경우를 가정을 해서 여기다 이제 생각을 해줘요. if 해서 만약에 dnum2가 0이라면 0이 아니라면 그러죠. 0이 아니라면 not 0이라면 그죠? not 0이라면 이게 맞아. 그죠? 이게 들어가는 게 맞다 이거예요. 자, 이게 들어가는 게 맞아. 그죠? 이게 들어가는 게 맞는데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렇지 않다면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 거죠. 즉 어떻게 되냐면은 FOP는 true로 해서 연산자가 dnum2를 무시를 해버린 거죠. dnum2를 무시를 해버리고 FOP가 지금 눌려진 상태에서 다시 넣어라라고 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고요. F 리절트를 우리가 true로 만들었는데 이거 다시 false로 환원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메시지 박스를 넣어서 이렇게 넣어줄 거고요. 메시지 박스 그냥 하면 되죠. next action show 해서 이렇게 이제 해줄 거고요. 그리고는 진행을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거는 return 이렇게 들어가도록 해버린다 이거죠. 아이고야. TURN.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퍼센트일 경우도 똑같이 들어가요. 그 퍼센트일 경우에 똑같이 들어가니까 이것이 퍼센트일 경우에 똑같이 들어가서 똑같이 써주고요. 여기만 퍼센트인 거죠. 똑같이 하면은 우리가 지금 이제 equal까지 다 만들어졌어요. equal까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안 한 건 뭐예요?
요 SQRT하고 X분의 1만 안 했네요. 그거는 뭐 그냥 넣어주면 되겠죠. 자, 역시 그 SQRT나 또는 인버스를 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 인버스를 할 때도 0의 역수는 없어요. 그거 하는 것까지 고려를 해가지고 해주면은 전체적인 게 다 만들어진다. 그런 거죠. 뭐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서 하니까 이 프로그램을 갖다 여러분들한테 끝부분 요 살짝 덜 보여줬는데 그것까지 하더라도 지금 거의 1시간이 가까이 걸렸네요. 자, 그리고 아무튼 요 두 가지는 빠졌는데 요 버튼 5가지가 좀 빠져 있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다 이제 완성이 된 거를 볼 수가 있겠어요. 자, 됐다고 하고 그거는 그리고 실행을 해서 보면 예를 들어서 42.36% 해가지고 여기에 8 찍으면 이렇게 바로 8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는 하면 이렇게 뭔가 나오고 또 숫자를 또 찍으면 바로 찍히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나올 수 있도록 점을 또 찍으면 안 되죠. 뭐 이런 식으로 모양이 진행되도록 할 수가 있겠다. 자, 그거를 우리가 여기까지 봤어요. 자, 요게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실습 과제로 해봤던 거고요. 쉬는 시간이 없이 그냥 진행을 할게요. 그래서 다음에 우리가 할 거는 간단한 메모장인데요. 메모장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여러분들하고 슬라이드를 통해서 쭉 얘기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실제로 그걸 갖다 실습 과제를 할 때는 내가 지금 이렇게 얘기한 거를 계속해서 녹화를 해가지고 컨텐츠 지금 올리고 있죠. 그걸 참조를 해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실습하는데 설명을 참조를 해서 보면은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자, 요거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이 실습 과제했던 계산기를 만드는 걸 한번 쭉 추적을 해봤고요. 자,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 간단한 메모장을 지금 만들려고 해요. 자, 메모장을 만들려고 하는데 자, 보시죠. 뭐 광수생각이나 이런 것들 여러분들 한번 쭉 읽어보세요. 자, 바로 수업으로 그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어요. 자, 여기는 이제 메뉴라고 하는 것을 활용을 하는 것을 갖다가 지금 보려고 해요. 그리고 대화 상자라는 걸 이용을 해가지고 하는 것을 이제 보일 거고요. 그래서 간단한 메모장을 구현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 이번 프로젝트의 키라고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메뉴를 작성하는 거예요. 우리 예를 들자면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 메모장인데요. 자, 그럼 메모장이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 아니 이게 메모장이 아니지. 메모장이 뭐냐? 자, 메모장이 있죠. 메모장이 있으면 여기에 지금 보면 위에 메뉴들이 쭉 붙어 있잖아요. 뭐 우리 윈도우즈 창에 보면 메뉴들이 쭉 붙어 있는데 이 메뉴에 이렇게 눌러보면은 드롭다운 메뉴가 또 이렇게 나오는 걸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실제로 이게 이제 윈도우즈 10에 있는 메모장인데 우리 이 윈도우즈 10에 있는 메모장을 구현해 보려고 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다음 시간에 가면 이거를 조금 더 발전시킨 메모장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거고요. 자, 이렇게 그걸 우리가 좀 해보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런 메뉴들, 이 위에 있는 메뉴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이제 우리 얘기인데 이거 할 수 있도록 메뉴 스트립이라고 하는 컨트롤이 제공이 되고 있어요. 이거 활용하면 아주 쉬워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파일 열기를 할 거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파일 열기를 보면 파일 열기 보면 이렇게 파일 해서 열기하면 이렇게 창이 하나 뜨는 걸 볼 수가 있죠. 이 창이 어떻게 돼 있어요? 모든 우리 윈도우에서 사용하고 있는 거의 모든 프로그램이 열기 창은 다 거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 트리
구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선택된 폴더에 있는 파일과 폴더들이 이렇게 쭉 나타나는 리스트가 이렇게 좀 보이죠. 이런 형태가 항상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서 열기할 때 이게 파일 이름을 넣는 이쪽에 파일 이름을 넣는 창이 있고 그저 텍스트 박스가 있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한 종류 뭐 그리고 뭐 열기 뭐 등등등 해가지고 뭐 몇 가지 버튼들이 이렇게 붙어 있던가 이게 이제 일반적인 모습이잖아요. 우리 이제 똑같이 만들겠다 이제 하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이 열기라고 하는 게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 우리가 만들어야 되느냐?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게 거의 공통적으로 쓰기 때문에 이미 요 파일 열기에 대한 것을 갖다가 만들어 놨어요. 컨트롤로. 그래서 그 컨트롤 그대로 이용을 하면은 이런 모양을 쉽게 우리가 만들고 사용할 수가 있다. 이거죠. 그걸 갖다가 우리가 그 다이얼로그 박스라고 하는데 특히 이제 열기 같은 경우는 오픈 파일 다이얼로그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보면 자, 오픈 파일 다이얼로그 컨트롤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져 있는데 이걸 이용해서 파일을 가져오겠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는 파일 IO라는 것을 이용을 해가지고 파일이 이제 여러분들 하드디스크에 어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우리 메모리에 이 컨트롤에 있는 그 값으로 컨트롤의 속성 값으로 읽어 들여오는 그런 방법을 쓰는데 이게 시스템.io 네임스페이스에 있는 스트림 리더라고 하는 그런 객체를 이용을 해가지고서 바로 오게 돼요. 이제 그거를 우리가 보게 될 거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던 걸 갖다가 파일에다가 저장을 하려고 할 때도 Save File Dialog 컨트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용을 해가지고서 이번에는 스트림.io 네임스페이스에 있는 스트림 라이터라고 하는 객체를 이용해서 써넣기를 해요. 뭐 그거는 이미 이렇게 썬다라고 하는 것이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그 룰에 따라서 그냥 가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New Open Exit 메뉴에서 혹시 New를 했던가 오픈을 했을 때 기존에 뭔가 작업을 하고 있던 걸 버릴 건지 하는 걸 갖다 여부를 확인하는 요건 것을 작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번에 이제 키가 될 것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거를 또 보면요. 자, 메뉴 작성은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그래서 메인 메뉴가 있고요. 메인 메뉴가 있고 여기 메인 메뉴가 있고 이제 거기에 따라서 나오는 드롭다운으로 보통 나오게 되는 이 컨텍스트 메뉴가 있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활용하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화 상자에서는 우리 메시지 박스 우리가 여태까지 썼는데 메시지 박스에 보면은 이제 세 가지 그 부분이 이제 크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텍스트 여기에 이제 우리가 들어가는 메시지 박스에 뭐 이러이러하다라고 이제 설명해 놓는 그런 텍스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캡션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타이틀로 달리는 이런 캡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시지 박스에다가 버튼들이 있는데 여기에 나타난 버튼들을 어떤 것으로 할 것인지 하는 것을 갖다 정의하는 부분이 있어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 메시지 박스의 쇼라고 하는 그 메서드에 대한 오버로딩을 보면은 무려 21개나 오버로딩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 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쭉 봐서 과제로 돼 있는데 조사를 한번 해봐라 라고 돼 있네요. 과제를 안 올려놨는데 과제 올려놓을 거예요. 그래서 쇼에 대한 오버로딩이 어떤 게 있는지 여러분들 한번 쭉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근데 실제로 보면 버튼 구성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요 버튼, 요 오버로딩 돼 있는 거에 버튼 위에 abort, retry, ignore 하면은 뭐 취소 또는 뭐 제시도 또는 그 무시 뭐 이런 거죠. 이런 버튼이 나타나는 OK 버튼만 나타나는 경우, OK 취소 버튼만 나타나는 경우, 제시도 취소 버튼만 나타나는 경우, yes no만 나타나는 경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버튼으로 구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돼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오픈 다이얼로그 박스인데 아까 봤지만 파일을 가져오려고 할 때, 그죠? 파일을 가져오려고 할 때 이렇게 띄우는 그런 박스예요. 그래서 여기에 그 트리를 통해서 어떤 폴더의 내용을 보고 거기에 있는 걸 선택을 해가지고서 어떤 형식으로 파일 이름을 가져오게 하는 그런 형식으로 좀 되어 있죠. 그리고 세이브 다이얼로그 박스인데 전체
내가 그 사용하고 있던 내용을 갖다가 외부 파일로 보내려고 할 때 쓰는 그 다이얼로그 박스예요. 그래서 파일 이름을 역시 마찬가지로 저장을 해주면 이 파일로 가서 스트림라이터로 출력을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자, 프로젝트는 이렇게 진행이 돼요. 간단한데요. 당연히 만들어서 form.cs를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뭐 텍스트 값 이렇게 만들었고요. 지금 만들었어요.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이렇게 만들었는데 여기에다가 우리가 메뉴 스트립을 가져와 가지고서 여기다가 집어넣는다는 거죠. 메뉴 스트립을 집어넣으면 메뉴 스트립은 위에 그 주 메뉴를 갖다 쭉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컬렉션을 통해 가지고서 쭉 우리가 편집을 해주면 파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쭉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밑에 또 각각에 대해서 이렇게 서브 메뉴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을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서브 메뉴를 이렇게 만들어 놓을 수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지금 나와 있는 거 요거는 이제 그 서브 메뉴의 텍스트 값이에요. 텍스트 값인데 요 놈은 뭐냐면 그 텍스트 값인데 다른 거 없이 그냥 마이너스 표시만 이렇게 해놓는 마이너스만 쭉 넣어놓는 거죠. 그러면 이게 구분선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이름을 이런 식으로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저장한 걸로 되어 있죠. 자, 이 메뉴 버튼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그냥 버튼하고 똑같아요, 사실은. 위에 나와 있지만 나중에 그래서 구현할 때도 버튼과 같은 형식으로 해가지고서 구현을 하게 되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 단축키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메인 메뉴에 보면 이제 이런 거죠. 키에 이렇게 해서 파일 %F라고 누르게 되면 여기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단축키를 설정을 하는데 Alt 플러스 F라고 하는 것으로 단축키를 설정하면 이 파일 메뉴를 누르지 않고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설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요 이제 서브 메뉴는 뭐 마찬가지인데 새로 만들기, 뭐 열기, 저장, 끝내기 등등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각각 단축키를 지정하는 게 속정사항에서 이렇게 지정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메뉴를 이렇게 쭉 만들어 나갈 수가 있는데요. 앞에 나와 있는 거는 그 개념적인 그런 얘기고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여기에 메뉴 스트립을 선택한 상태에서 속성창을 보면 컬렉션이 있고요. 컬렉션에 이렇게 펼치기가 있어요. 그걸 누르면 항목 컬렉션 편집기라는 게 하나 떠요. 거기에다가 우리가 추가해서 메뉴 스트립에다가 요 메뉴들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3개의 메뉴를 넣었죠. 이렇게 그 파일 메뉴하고 옵션, 그다음에 메모장 정보라는 3개의 메뉴를 갖다가 집어넣은 것으로 지금 되어 있고요. 특히 이제 요 파일 메뉴에 보면은 여기에 또 보면 드롭다운 리스트 아이템의 컬렉션이 또 있어요. 거기에 펼치기를 갖다가 누르면 또 항목 컬렉션 편집기가 하이어라키컬하게 또 열리는데요. 거기에다가 우리가 얘기했던 최종 메뉴들이 있었죠. 그 메뉴 뉴부터 해가지고 메뉴 엑시트까지가 쭉 있는데 거기에 속성들을 여기에 쇼커 키라든지 그 이름이라든지 텍스트라든지 등등등을 갖다가 설정을 하면 되겠어요. 특히 이제 쇼컷 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확장 버튼이 있는데 그걸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설정하는 창이 하나 나와요. 그래서 컨트롤 플러스 X일 경우에 쇼컷으로 한다라고 하는 걸 갖다가 이렇게 지정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주어진 것들을 갖다가 전부 다 메뉴 스트립을 이용해서 항목 컬렉션 편집기 같은 것을 이용해서 전부 다 이렇게 계층적으로 해서 우리가 구성을 다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실제로 어떻게 될지는 여러분들이 실습 과제를 하면서 해보도록 바래요. 그리고 이제 메뉴 스트립 말고 우리가 들어가 있는 거는 딱 하나가 있었죠. 텍스트 박스 하나만 딱 들어가 있어요. 텍스트 박스는 근데 메뉴 빼고는 전부 다 꽉 차 있어야 될 거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것처럼 도크 속성을 필로 해서 이 메인 폼에 있는 것을 폼을 꽉 채우도록 한 그런 형태로 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멀티라인 속성을 true로 해가지고 여러 줄을 쓸 수 있도록 했고요. 여기에 오른쪽에 스크롤 바가 나타나게 함으로써 쉽게 이제 실제로
텍스트 박스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형태의 메모장 디자인이 이렇게 지금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파일을 불러오고 파일을 저장할 때 사용하기 위해서 오픈 파일 다이얼로그하고 세이브 파일 다이얼로그라는 두 개의 컨트롤이 필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그거를 끌어다 놓으면 당연히 이 시스템 트레이 영역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아까 봤던 메뉴 스트립도 역시 시스템 트레이 영역에 들어가 있고요. 시스템 트레이 영역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오픈 파일 다이얼로그의 그 속성을 보면은 지금 여기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들어가 있는데요. 세이브 파일 다이얼로그도 이렇게 돼 있고요. 타이틀은 파일 열기 해서 위에 이제 제목 표시가 됐고요. 필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오픈 파일 다이얼로그를 통해 가져올 때 어떤 파일들을 가져올 것인지를 갖다 미리 설정해 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모든 파일이고요. 그래서 모든 파일 이렇게 보여진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요거는 실제 형태고요. 그다음에 텍스트 문서고 이게 실제로 뭐뭐뭐.txt 익스텐션 확장자가 txt라고 하는 것이 먼저죠. 그래서 필터 인덱스로 보면 이게 1, 2로 해서 요걸 디폴트로 지금 사용하는 걸로 돼 있어요. 텍스트를. 그리고 이니셜 디렉토리를 우리가 기본 폴더를 갖다가 어디인가를 지정해서 놓을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세이브 파일 다이얼로그인데 이것도 똑같죠? 역시 이렇게 그 모든 필터를 정해서 기본 형태를 갖다 정의할 수 있고요. 디폴트를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고 하는 것들을 똑같이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있는 거에 보면은 옵션 주 메뉴에다가 여기 menu 유니코드라고 하는 서브 메뉴를 갖다가 하나 넣어서 놨고요. 그 다음에 메모장 정보라고 하는 메인에다가 여기 menu 인포메이션이라고 하는 서브 메뉴를 만들어 놓은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는 이제 우리가 보면은 네임스페이스에다 하나 추가를 하는데요. system.io라는 네임스페이스를 하나 추가를 해야 돼요.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현재 할 거는 이제 표준 입출력이 아니라 파일 입출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파일에 대한 입출력을 할 때는 system.io라고 하는 네임스페이스에 거기에 대한 메서드라든가 이런 것들이 메서드나 또는 클래스나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그거를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여기 system.io라고 하는 것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는 우리가 이제 하나의 그 내부 변수를 하나 만드는데 유니코드를 사용하는지 아닌지를 갖다가 우리가 생각하려고 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유니코드 옵션이라고 하는 걸 true로 했는데 이거 대문자죠? 이게 아니죠. 유니코드 옵션 이거는 이제 프로퍼티로 우리가 설정을 할 거예요. 그래서 프로퍼티로 설정을 해서 여기에 있는 private 값을 우리가 get과 set을 이용을 해가지고서 바꿀 수 있도록 지금 할 예정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메모장으로 만드는 문서가 유니코드 문서인지 아닌지를 갖다가 설정을 하는 그거를 갖다가 이제 우리가 넣으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유니코드 옵션에다가 유니코드 프로퍼티를 이제 만들어놨죠. get과 set이 있는데요. 자, 그래서 이렇게 요거 지금 코드가 좀 바뀌었네요. 우리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이 코드가 바뀌었는데 여기 옛날 코드를 그대로 놔뒀네. 그거는 뭐 여러분들이 알아서 바꾸도록 하세요. 그래서 유니코드를 사용하느냐 아니냐를 갖다가 결정하는 그런, 그리고 여기에 menu 유니코드를 아까 메뉴를 만들게 했었는데 그거를 체크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결정하는 것까지 여기서 설정할 수 있도록 지금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파일에 저장할 때, 세이브할 때의 얘기예요. 세이브 다큐멘트라고 하는 메서드를 이제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파일 이름이 있다. 뭐 이건 가져올 거예요. 그죠? 세이브 파일 다이얼로그 박스에서 가져오게 될 건데 어떤 파일 이름이 있다고 했을 때 그 파일에다가 세이브를 하는, 저장을 하는 건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write를 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스트림 라이터, 아까 system.io 네임스페이스를 가져온 적이 있었는데 그거에 있는 스트림 라이터의 객체를 하나 만들어서, 그죠?
스트림 라이터 객체인 WR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서 그걸 이용해 가지고서 그대로 쓰도록 하겠다는 거죠. 자, 그걸 하기 위해서 만약에 유니코드 옵션이 true일 경우는 유니코드 사용한다는 얘기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유니코드가 아닌 것을 사용한다는 거기 때문에 여기 스트림 라이터를 설정을 한다. 어떻게 하냐면 생성자를 통해 가지고 만드는데, 어떤 파일 네임, 여기 가져온 파일 네임이죠. 요 가져온 파일 네임에 유니코드 스타일로 해서 스트림 라이터를 형성한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유니코드가 아닌 디폴트로 해서 스트림 라이터를 형성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스트림 라이터, 만들어진 스트림 라이터 객체의 라이트 메서드를 이용을 해가지고서 텍스트 메인.텍스트,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텍스트 박스에 그 텍스트 박스죠. 거기에다가 읽어온다라는 거죠. 그놈을 이 스트림 라이터를 통해 가지고 이 파일에다가 써 넣는다 이거죠. 그거를 지금 우리가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써 넣었으니까 그 우리 그 텍스트 박스 위에 지금 어떤 파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넣기 위해서 파일 이름에 간단한 메모장, 그러니까 뭐 a.text에 간단한 메모장 이런 식으로 해주고 이름을 써준다는 얘기죠. 지금 현재 사용되고 있는 그 것에 그걸 해준다는 얘기고요. 그리고는 다 파일로 출력을 다 했으면은 클로즈하는 그런 형태로 세이브 다큐멘트를 했고요. 마찬가지로 읽어올 때 오픈 다큐멘트 똑같은데요. 이번에 역시 마찬가지로 파일 이름에다가 이번엔 스트림 리더 객체를 만들어요. 스트림 리더 객체를 만드는데 이제 파일로부터 읽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쓰는 방법이 스트림 리더를 설정을 하는데 그 생성자를 통해서 이 파일로부터 이러한 스타일, 유니코드 스타일로 읽어오는 그 스트림 객체인 스트림 리더 객체는 SR을 결정을 하는 거고요. 유니코드가 아닌 경우는 디폴트로 해가지고 설정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요 텍스트 메인.텍스트 지금 주어져 있는 메모장에다가 요거를 read to end 메서드를 통해 가지고서 스트림 리더 객체를 통해서 읽은 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어 주는 걸로 문법이 지금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읽어왔으니까 이놈은 어떤 놈이다라는 거를 갖다가 우리 메모장 위에다가 제목 표시줄에다 표시를 해주는 그런 것으로 지금 이렇게 오픈 다큐멘트하고 세이브 다큐멘트를 만들었죠. 이 두 개는 여러분들이 타이핑을 해가지고 다 만들어야 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렇게 하고서는 이제 각각의 메뉴에 대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데, 메뉴가 여러 개 있었죠. 새 메뉴가 있었어요. 새 메뉴, 이제 메뉴 뉴라고 하는 것을 클릭했을 때 나타나는 이벤트 핸들러인데요. 거기에 try 해가지고서 다음에 캐치가 있죠. 열 때 문제가 없으면 이게 되겠죠. 자, 문제가 없으면 이제 try 해가지고서 처음에 이제 우리가 볼 게 뭐냐면 이 텍스트맨이 비어 있는 게 아니라면 그러면 뭐예요? 우리가 뭔가 메모장 안에다가 뭔가 타이핑을 해놔가지고 넣은 게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 버릴지 말지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지금 보는 거예요. 만약에 텍스트 박스가 비어 있지 않다면 저장할 건지 말 건지를 한번 물어보자는 거죠. 이렇게 저장할 건지 말 건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는데 간단한 메모장은 타이틀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메시지 박스 버튼스 점 yes no로 돼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버튼을 두 개를 내라. yes 또는 no를 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메시지 박스가 나오면 우리는 yes 버튼을 누르거나 또는 no 버튼을 누르거나 둘 중에 하나를 누르게 되겠죠. 그러면 yes 버튼을 누르면 그것이 다이얼로그 리절트라고 하는 열거형 변수의 yes 값이 돼요. 그리고 no라는 버튼을 누르면 다이얼로그 리절트 열거형의 no라는 값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눌려진 요 텍스트 박스 요 메시지 박스 점 쇼 해서 나온 요것에 대한 결과는 다이얼로그 리절트 점 yes 또는 no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만약에 yes로 됐다면 저장하겠다는 뜻이니까 그러면 세이브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세이브 파일 다이얼로그 박스를 띄워가지고 거기에 작업을 하잖아요. 그래서 설정을 하고 뭐 하면은 거기서 지금 우리가 얻어질 게 있을 거예요. 거기에 열면은 그래서 OK가 나왔다면 그럼 거기서 우리가 얻는 건 뭐냐면 이 세이브 파일 다이얼로그 박스에서 자 잠깐 보면요. 여기에서 파일 다른 이름으로 하죠. 이렇게 저장하면은 여기에 파일 이름을 갖다가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파일 이름을 얻을 때 그 파일 이름은 세이브 파일 다이얼로그 박스에 있는 파일네임이라고 하는 것으로 되죠. 그거를 얻어가지고 조금 아까 앞에 save document라고 하는 메서드를 만든 적이 있었는데 요거를 콜 해주면 저장이 된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있는 거죠. 만약에 이게 빈 게 아니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죠. 근데 이제 만약에 이게 또 오류가 발생했으면 무슨 오류인지 모르지만 오류가 발생했다라고 메시지 박스를 띄워라라는 얘기죠. 그게 이제 새로 만들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픈 그 새로운 파일을 여는 거죠. 그러면 오픈 파일로그 박스를 오픈 파일 다이얼로그 박스를 열 거예요. 그래서 자 오케이 하면은 우리가 파일 네임을 얻었으니까 그 파일 네임을 얻은 거 가지고서 열면 되는데 만약에 어떤 에러가 생겼을 때는 에러가 생겼다라는 에러 메시지를 주면 되겠다라고 try catch문을 정리를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근데 이것을 약간 정리를 하면 오픈을 했을 때 바로 이렇게 여는 게 아니라 앞에서 봤던 것처럼 비어 있는지 아닌지를 우리가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비어 있는지 아닌지를 갖다 보는 부분을 갖다 포함해 가지고서 전체가 나온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여기 있는 이 형태로 해야 제대로 돌아가는 그런 형태가 될 거예요. 저장 마찬가지죠. 저장 마찬가지인데 이게 세이브를 하게 되면 세이브 파일 다이얼로그 박스를 열어 가지고 이것이 OK가 되면은 파일 이름을 얻은 거니까 그 파일 이름을 가지고 세이브를 시키면 되는 거죠. 그런데 혹시 어떤 에러가 발생했을 때는 이렇게 캐치문을 통해 가지고서 처리를 하도록 해주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엑시트는 그냥 닫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유니코드 그 메뉴로 돼 있는 거기는 유니코드 옵션 프로퍼티의 값을 봐가지고서 반전을 시켜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토글 형식으로 해서 반전이 되도록 그렇게 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메뉴 인포메이션에 대해서는 메시지 박스에다가 그냥 정보죠. 간단한 메모장 버전 1.0이다 라고 하는 정보를 갖다 이렇게 보여주는 형태로 해가지고 우리가 마무리하면 되겠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간단한 메모장을 구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요게 여기까지가 우리가 실습 과제가 되겠는데 지금 굉장히 빨리 진행하면서 개념적인 것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지금 설명하는 거 그리고 이 슬라이드를 잘 참조를 해가지고 실제로 실습을 통해 가지고서 완성을 하도록 하세요.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완성을 하면 되겠고요. 자, 이번에 도전 과제인데요. 도전 과제는 지금까지 만들어졌던 실습 그 심플 노트패드가 있는데 이 심플 노트패드에다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다른 이름으로 저장이라고 하는 메뉴를 하나 더 집어넣어 보세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나 더 집어넣으면 뭐를 더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될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도전 과제로 해서 만들어서 내면 되겠어요. 자, 거기까지가 오늘 얘기고요.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들하고 했던 게 메뉴 스트립을 이용해서 메뉴를 만드는 그런 형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오픈 파일 다이얼로그나 세이브 파일 다이얼로그 박스를 이용해 가지고서 그 미리 만들어져 있는 시스템에서 만들어 놓은 걸 갖다가 이용하는 그런 방법을 우리가 봤고요. 그리고 스트림 리더나 스트림 라이터를 이용을 해가지고서 외부 파일에서 가져오거나 또는 외부 파일로 출력을 하는 그런 처리를 우리가 봤어요. 그것까지가 이제 우리가 오늘 진행한 내용이에요. 자, 오늘 한 내용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은 여러분들의 실습과제를 통해서 완성을 해보도록 하고요. 거기다가 다른 이름을 저장하기까지 포함한 도전과제까지 풀어서 퀴즈에 업로드 하시기 바라요. 그렇게까지 해야 여러분들 출석이 기본적으로 인정된다라고 지금 되어 있죠. 자,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예요. 혹시 여기까지 한 내용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면 질문하세요. 굉장히 막 그렇게 빠르게 진행이 돼서 여러분들이 중간에 질문할 그런 시간이 없었는데 혹시라도 내가 진행하는 동안에 중간에 질문할 사안이 있으면 질문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렇지만 시간적으로 보니까 그런 상황이 있으니까 나중에 별도로 질문하면 거기에 대해서 따로 답변을 줄 수 있도록 하겠어요. 자, 혹시 오늘 전체적으로 진행된 얘기 중에서 또 무슨 의문이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문을 해보죠. 질문 있나요?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쨌든 그럼 오늘 진행된 내용을 여러분들이 뭐 인지를 했으리라고 보고요. 반드시 실습 과제와 도전 과제를 해서 퀴즈에 탑재하도록 하죠. 자, 그럼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어요. 자, 수고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